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오늘은 특별하게 10분 인터뷰가 2개입니다. 이번에는 정권 적폐 청산 수사를 표한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와 강력한 분노를 표한 청와대의 대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전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9일 공개된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이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해선 해야 한다. 이렇게 답하면서 정치권의 뜨거운 현안이 됐습니다. 강 전 수석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치보복을 공개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힌 유일한 정치인 후보가 네. 돼버렸어요. 네. 보통은 정치보복 안 하겠다, 통합정치하겠다고 하는데 대놓고 윤석열 후보가 한동훈을 앞장세워서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라서 네. 이건 정말 엄청난 얘기죠. 예. 엄청난 이야기다. 자, 그래서인가요? 어제 청와대가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검찰총장 재직 때는 적폐를 못 본 척한 거냐? 기획사정으로 없는 적폐를 만들어내겠다는 거냐? 자, 사과를 요구했는데, 자, 대통령 차원에서 이렇게 좀 감정을 강하게 표출한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청와대 1년 8개월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일 아침에 그 대통령 티타임이라는 것을 합니다. 네. 주요 참모들이 앉아서 그날 대통령과 차 한잔 나누면서 현안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은 그날 나온 회의의 티타임에서 나온 얘기를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공개하면서 입장을 밝히는데 이번의 경우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전에 메모를 해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매우 이례적이고 강한 의지이거든요. 아마 네.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명박 시절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를 통해서 그때의 그 치욕과 모욕, 정치검찰의 행태를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저는 유추를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보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겪고도 이런 표현도 등장했는데요. 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대해서 또 이게 야당의 대선 후보와 맞상대가 되는 거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조금 전에도 성일정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 일이 어디에서 연유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답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공격을 했고 그거에 대해 청와대는 반론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성일종 의원님 말씀처럼 빌린다면 자기들이 공격하는 것을 왜 맞고만 있지 반격하냐라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거든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매우 그 선거 정치 중립이라는 것을 중시합니다. 네. 제가 있을 때 정무수석은 총선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거든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께서는 당정청 회의도 중단해라 이렇게 지시할 정도로 네. 오해받을 일을 하지 마시라고 하는 분인데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 화가 나고 분노가 있다는 것은 왜 그랬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원인 제공자들이 오히려 뭔가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점에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먼저 때려놓고 왜 맞지만 않고 맞고만 있어야 하는데 반격하느냐라고 주장하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재명 후보는 이 정치보복 선언이다. 윤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자, 윤 후보는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과를 회피한 것으로 지금 다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안 한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한동훈 검사를 앞장세워서 정치보복하겠다는 것을 후퇴할 생각이 없는 건데요. 이것은 결국 검찰개혁을 거부하거나 앞으로 검찰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거나 거부하겠다는 거고 공수처도 해체하겠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결국 대통령께 사과 요구하는 걸 회피한다는 것은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검찰개혁을 거부하는 것이다.
단순히 네. 사과를 안 한 것만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정치적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가 어제는 또 기자와의 만남에서 청와대 메시지가 나온 이후에 조금 톤 다운된 듯한 또 발언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생각과 제 생각은 같다.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의미였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거다. 이런 발언들을 했는데 조금 그러면 이제 누그러지는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고 말씀했다면 네. 결국 대통령님이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검찰을 앞세워서 정치 보복하는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꾸짖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는 검찰개혁의 의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검찰개혁 내지는 검찰을 통해서 정치 개입 않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를.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조국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할 때에도 역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관여하겠다. 이런 꼴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자꾸 윤석열 당시에 총장 시절에도 또 지금 후보 시절에도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무엇을 이야기한지를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정말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면 네. 결국은 검찰개혁이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라. 자, 뭐 그 얘기는 나온 바 없습니다만 대신에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 자, 청와대에 계셨고 정무수석을 지내셨으니까 민정수석실을 없앤다. 윤 후보의 이러한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수석실은 없더라도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거나 그렇게 되면 네. 민정수석은 뭐 그 징검다리를 없애는 한 라인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또 특별한 문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검찰을 직접 또 통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 본격적으로 분노를 표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의 대결로 이거 대선 판도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사태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 지지층 결집이 좀 가속화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께서는 뭐 정치적 유불리라든가 선거 전략을 보고 그런 말씀을 안 하신 분이거든요. 네네. 제가 지난 총선 때 대통령 모시고 곁에서 지켜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유불리로는 평가되지 않으나 결국 국민들은 느낄 겁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을 거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되돌리려고 하는 이 윤석열 세력 후보가 집권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판단할 거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민주당의 후보를 더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건 윤석열 후보의 실수다. 네. 막말, 망언의 연속일 뿐이다. 연속일 뿐이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강 전 수석께서 현 정부 청와대에도 직접 계셨지만 또 이제 관록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이시기도 하니까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계승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다. 요건 좀 파장이 큰 발언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출마할 때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에 보복하는 보복 정치를 통해서 출마의 이유를 사실상 밝혔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은 대통령 선거란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이슈를 두고 경쟁하거나 선언을 하는데 네. 윤석열 후보는 애초부터 지금은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반문 연대를 하려고 했었고 반문 진영에 있는 세력을 끌어모아서 문재인 정부에 보복하는 보복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정치를 시작한 만큼 네. 당연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고 끊어내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연속성에 이번에 그런
정치보복 이야기가 나왔지 않을까 싶어져요. 예. 그렇게 볼 때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구별 지으면서 문재인 정부를 고립화시키고 뭐 소위 그 친 DJ 세력을 하고도 좀 이렇게 분리시켜 보려고 하는 전략적 발언인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네, 그래요. 자, 아까 이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이른바 또 검찰주의. 좀 약간 이런 대목이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윤 후보가 한동훈 검사장을 자,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세요? 결국 정말 우병우 검사가 들으면 참 박수치고 기뻐할 일 같은데요. 아하. 과거에 우병우 검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과 많은 정치검사의 대표 상징으로 된 것처럼 이제 다시 한동훈 적폐검사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한동훈 검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선언을 한 거라고 다름 아닌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윤석열 후보가 큰 실수한 것 중에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다음 인사를 이렇게 밝혀버렸다는 데에서 많은 국민들이 벌써 대통령 된 거냐. 대통령 되면 큰일 나겠구나. 검찰 중심주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피부로 확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이 문제의 발언에 대해 심각함을 느끼고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집니다. 네, 야, 한쪽에서는 독립운동이다. 한쪽에서는 또 적폐검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서울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이 못 때릴 리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차기 인사를 암시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서 과연 사과가 나올지 강하게 공방이 붙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최영